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열에 저장된 값 중 최대값을 구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에요. 예를 들어 5개짜리 배열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배열에요. 92, 마이너스 32, 164, 72, 84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배열에서 최대값은 164가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할 거냐면요. 일단은 최대값을 구할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배열의 첫 번째 값에 어떤 값이 들어갔는지는 상관없이 배열의 첫 번째 값을 맥스로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지금 뭐가 되는 거죠? 9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92가 최대값이 되려고 하면요. 1번, 2번, 3번, 4번에 들어간 이 모든 값을 비교해서 맥스보다 큰 값이 없다면 이 92가 최대값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첫 번째 값을 최대값으로 설정을 했죠. 이 맥스가 최대값이 되려면 맥스와 두 번째 값을 비교를 합니다. 뭐라고 비교해야 되냐면 맥스보다 큰 값이니? 하고 물어봅니다. 아니? 그럼 패스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너 맥스보다 큰 값이니? 그러면 맥스를 92로 설정을 했는데 맥스보다 큰 값이 있다면 이 값을 최대값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최대값은 164가 될 테고요. 다시 이 164가 계속해서 최대값으로 유지가 되려면 세 번째 값이랑 물어봤는데 맥스보다 크지 않고요. 네 번째 값이랑 물어봤는데 맥스보다 크지 않죠. 그럼 최대값은 16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배열에 저장된 값 중 첫 번째 값을 무조건 뭘로 줍니까? 맥스로 설정을 해주고요.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돌면서 최대값과 비교를 각각 해주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최대값보다 큰 값이 존재한다면 그 값을 최대값으로 넣는 방식. 이게 바로 배열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방법을 코드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트형 배열 5개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인트형에 배열을 선언을 할 건데요. ARR이라는 배열에 new int라고 해서 5개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형 배열에 입력을 5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 건데요. 입력 받으려면 스캐너가 필요할 테고 그러면 스캐너 이렇게 생성을 해서 in이라고 주고요. new 스캐너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ystem.in이라고 주고요. 입력이 끝나면 in.close로 마무리 져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어야 되는데요. 임포트 유틸리티에 스캐너가 임포트가 안 되신 분은 직접 임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요 사이에다가 입력을 받아주시면 되죠. 자, 우리는 정수를 5개를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배열의 크기만큼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 배열의 크기만큼 돌기 위해서 배열 이름점 length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그랬죠. 한번 해볼게요. for int i는 0부터 i는 arr.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i를 뿔뿔한다 라고 하면 이 arr.length가 구해지는 값은요. 배열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고요.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유는 0, 1, 2, 3, 4 배열의 첨자를 돌기 위해서인데요. 입력 5번을 받기 위해서죠. 그러면 입력을 받기 위해서 제가 프린트 F를 써서요. 입력 %d라고 하나를 주도록 할 건데요. 여기 %d는요. 제가 i 플러스 1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는 이유는요. 입력 1, 입력 2, 입력 3, 입력 4, 입력 5 이런 식으로 붙기 위해서요. i 플러스 1로 줬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돌리면 입력 1, 2, 3, 4, 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입력 1이라고 하면 그 뒤에 입력을 받고 입력 2라고 하면 입력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을 받으려면 제가 첫 번째는 ARR 0에 받고 다음에는 ARR 1에 받고 다음에는 ARR 2, 다음에는 ARR 3, 다음에는 ARR 4에 받을 거죠. 우리가 입력은 ARR i에 받으면 되는데요. in.next int로 받아야 되죠. 정수니까 next int로 이렇게 입력을 5번을 받아주면요. 0번에 한 번 입력 받고 1번에, 2번에, 3번에, 4번에
입력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입력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는데요. 이 입력받은 값 중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자, 지금부터 최대값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알고리즘이라는 제가 용어를 이제 앞으로 좀 쓰게 될 텐데,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첫 번째 저장된 값을 맥스로 넣는다 라고 했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맥스를 하나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맥스를 선언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배열의 첫 번째 값을 맥스에다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배열의 첫 번째 값은 ARR 0에 저장되어 있죠. 그쵸? 배열의 첫 번째 값을 맥스로 설정한다. 이거죠. 주석 달아보면 배열의 첫 번째 값을 맥스로 설정을 한 거죠. 그럼 맥스는 일단은 뭐가 돼요? 92가 됩니다. 그러면 92가 계속해서 맥스가 되려면 1번부터 4번까지 돌면서 이 중에서 맥스보다 큰 값이 없다면 얘가 맥스가 되겠죠. 그러면 맥스랑 1번, 맥스랑 2번, 맥스랑 3번, 맥스랑 4번이 비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한번 돌아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비교 첨자를 돌려야 됩니다. 그럼 비교하는 첨자는 어떻게 돌아야 되냐면 맥스랑 ARR 1번이랑 맥스랑 ARR 2번이랑 맥스랑 ARR 3번, 맥스랑 ARR 4번을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하는 첨자 i는요. 어디에서부터 돌아야 되냐면 1부터 돌아야 돼요. 비교하려는 애는 여기 있는 1부터니까요. 그쵸? 그리고 i는 ARR.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비교를 해줘야 되죠. i를 뿔뿔하면서 비교를 해줍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 맥스보다 ARR 1번째가 더 큰지, 맥스보다 ARR 2번째가 더 큰지, 맥스보다 ARR 3번째보다 더 큰지, 맥스보다 ARR 4번째가 더 큰지를 각각 비교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교는 어떤 거냐면 최대값보다 큰 값이 존재한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보다 큰 값이 존재한다면 그 값을 최대값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죠. 맥스는 뭐가 들어가면 되죠? ARR i다 이렇게 들어가면요. ARR i 값을 최대값으로 설정해서 다시 비교해주고 비교해주면 반복문이 끝난 다음에는 최대값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정말로 최대값이 구해졌는지요? 제가 여기에다가 최대값 해서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을 뽑아낼 건데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프린트 ln으로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최대값 이렇게 해서요. 최대값은 맥스다 라고 이렇게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요. 역슬러시 n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역슬러시 n 한번 줘보고요. 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1, 여기에서 입력을 몇 번 받게 했어요. 1 해서 입력받고 2 해서 입력받고 3 해서 입력받고 입력 5번 받을 거죠. 제가 무작위로 한번 받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았을 때요. 자,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89네요. 나오는지 보면요.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첫 번째 값을 최대값으로 설정한 다음에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비교를 하면서 최대값을 찾는 방법입니다. 오늘은요. 배열에 저장된 값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줄의 코드를 다 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저희가 배열을 5개를 선언해서 최대값을 구했는데 만약에 배열을 5개를 선언하지 않고 변수 5개, 그러니까 배열이 없었다면 이 코드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배열이 100개짜리 배열이었다면 100개짜리 배열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변수를 100개 선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개의 변수에서 최대값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코드는 어떻게 됐겠지?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와 100개를 변수를 선언해서 각각의 값을 이렇게 비교를 하려면 굉장히 끔찍한 코드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름이 같은 변수를 선언을 해서 반복 처리해서 돌리지 못한다면 굉장히
엄청나게 복잡하고 난해한 코드가 됐을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이름이 같은 변수, 배열을 선언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훨씬 더 코드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요,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달달달달 코딩만 하지 마시고요. 왜? 이거 만약에 우리가 배열을 배우기 전까지도 코드를 짰었죠. 배열을 배우기 전에는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짰었지? 아, 배열을 배우니까 이런 점이 좋구나. 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배열을 써야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머릿속에는 항상 왜, why 이 의문을 항상 가지시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개발자가 되는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 다음 시간에는 배열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